5개 시군이 1년 넘게 바뀐 규정도 모른 채 건물 외벽에 가연성 단열재를 쓰도록 하던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공사 대금을 직접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4대 성장 거점으로 선정했습니다. 유기견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유기동물 보호소는 수도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는데도 익산시가 운영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부는 건물 외벽의 단열재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2016년에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네, 하지만 적지 않은 시군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가연성 단열재를 쓰도록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망자 29명 등 모두 68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건물 외벽에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단열재를 쓴 것도 피해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016년 4월 불에 잘 견디는 내연성 단열재를 써야 하는 대상 건물을 늘렸습니다. 높이가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이거나 상업지역에서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은 내연성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점검 결과 이런 규정이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5개 시군은 1년 넘게 불에 약한 가연성 단열재로 시공하겠다는 건축 신청 40건을 그대로 허가했습니다. 심지어 완주군은 공설시장에 가연성 단열재로 공사를 하려다가 적발돼 공사 도중에 부랴부랴 내연성 단열재로 바꿔 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법이 시행돼서 개정이 된 부분을 설계사무소도 좀 그 부분도 놓쳤고 이쪽에서도 설계 검토하면서 그 부분을 좀 놓쳤는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 준공전인 건물들은 뒤늦게 시정이 가능했지만 공사가 끝나버려 조치가 불가능해 위험에 노출된 곳들도 있습니다. 여러 거는 그렇게 됐고요. 내 거는 이미 준공이 나 있었어요. 그 네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되풀이되는 대형 화재 참사의 배경에는 있는 규정조차 모른 채 적용하지 않은 엉터리 행정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표적 서민 음식인 콩나물국밥 한 그릇에 이제 7,000원을 내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의 한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가격을 1,000원 올렸습니다. 20%가량 인상된 거죠. 서민들은 울상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여 개의 가맹점을 가진 전주의 한 콩나물국밥 프랜차이즈 본점입니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 등 하루 평균 7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지난 1월 5년째 동결됐던 콩나물국밥 가격이 1,000원 올라 7,000원이 됐습니다. 손님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다른 콩나물국밥은 5,000원, 4,000원 하는데 이제 콩나물이 비싼 재료가 아니잖아요. 근데 좀 비싸죠. 7,000원이면 많이 비싸죠. 가뜩이나 얇은 서민들의 지갑에 1,000원은 큰 돈입니다.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같이 와서 먹는 서민 음식이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1,000원의 돈이 좀 과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물가가 상승했고 올해 최저임금까지 큰 폭으로 올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했다고 말합니다. 전주의 다른 경쟁업체들은 대부분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계자는 품질을 보고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가가 인상되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산 콩나물을 사용하는지 수입 콩나물을 사용하는지 반찬의 가짓수와 질은 어떠한지. 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소속된 전주시 내 가맹점들도 이번 달 내로 자율적인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동종업계의 도미노 현상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해당 보호소는 수도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익산시는 위탁 운영권을 내줬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기견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익산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발견됐는데
평소 유기견들을 굶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은 비닐하우스가 전부, 법에 따라 필수로 갖춰야 할 수도시설조차 없습니다. 여기 수도시설 없죠? 예, 없습니다. 물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받아가지고 다 줍니다. 이 통으로 받아가지고 줬어요. 보호소라기보단 사실상 큰 포획 틀에 가깝지만 위탁 계약을 맺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시설은 없었지만 지금 시 여건상 유기동물 보호소가 신청이 그때 당시 이제 다른 데서는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지난해 받아간 지원비 4천여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필수로 기록해야 하는 사료비 구매 내역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데 익산시는 애초에 기록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수인계 받은 사항도 없고요. 저도 이건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지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정식 계약을 맺은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이 굶어 죽었다는 의혹에는 주먹구구식 행정에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원도급 업체 횡포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제때 못 받거나 떼이는 경우가 허다하죠. 국토관리청이 하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을 직접 받아가도록 개선해서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공사 끝에 개통한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입니다. 지난해 막바지 공사에 참여한 40여 개 하도급 업체들이 넉 달 동안 8억 원에 이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예의를 태워야 했습니다. 원청 업체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도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현금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기록을 넣기 때문에 자금에 사실은 좀 압박을 좀 받고는 있지요. 익산국토관리청이 공사 대금 체불 문제를 막기 위해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금융기관에 공사 대금을 맡겨놓으면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각자 몫의 공사 대금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원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아가 하도급 업체에 나눠주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원도급 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 이외의 다른 공공기관과 개인 기업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적용되지 않은 데가 많아 체불이 사라지기 쉽지 않습니다. 사전 준비가 좀 많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기관까지 이게 100%다 연초부터 적용을 시키는지까지는 제가 이제 집행하는 기관에서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업체가 직접 받아가는 제도의 확대가 절실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발전시설 설치업체가 전주시의 발전시설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대기오염 우려에 따른 환경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발전시설을 불허한 전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업체와 이웃한 다른 업체가 소각시설 증축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4대 성장 거점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면서 4대 성장 거점을 발표했습니다. 4대 거점은 전국 혁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세종시와 새만금입니다. 정부는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해 국제용지와 관광용지를 우선 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 세계 잼버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지 매립과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담 공사를 설립하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같은 특정 지역이 4대 거점에 포함된 건 이례적입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새만금 개발 공사 설비 필요하고 이에 따른 특별법 추진을 좀 더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혁신도시도 4대 거점으로 선정함에 따라 조만간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13억 1,10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장군수 선거의 경우 전주시가 2억 6,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무주군이 1억 5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또 지역구 도의원은 평균 4,700만 원, 지역구 시군 의원은 평균 3,900만 원입니다. 선거 비용은 기회 균등과 선거 공영제 원칙에 따라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할 경우 법정 한도 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했을 때는 절반을 후보자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13일자로 단행한 고위법관 인사에 따라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한승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전주가 고향인 한승 신임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JTB 전주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그대 곁에 전세영입니다가 제17회 전북 PD상을 받았습니다. 정혜강 PD가 연출을 맡은 그대 곁에 전세영입니다는 청취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했고 FM 라디오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려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임실군 임실읍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49살 신모 씨가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심 씨가 폐차를 해체하던 중 차량에서 연료통이 떨어지면서 남아있는 가스가 새어나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전주시 삼천동의 옷가게에서 불이 나 내부 21제곱미터가 타고 49살 최모 씨가 손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 씨가 석유난로를 끄지 않고 연료를 주입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48살 아들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정읍시 고부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7살 어머니 B씨가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직접장애가 있는 여성을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익산의 한 시장으로 가던 중 차 안에서 B씨를 성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영상 3도 안팎에 머물며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였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점차 흐려져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밤부터 다시 시작돼 휴일인 모레 아침까지 3에서 8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